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이시스입니다. 지난번에는 시린이 치료한 이야기를 공유했었죠. 다들 보고 오셨나요? 이가 시린 거 사실 생각보다 굉장한 고통이거든요. 처음에는 이 뿌리가 시큰거리기만 하지만 이게 조금 지나면 찬물을 마실 때도 시리고요. 또 과일을 먹거나 음료수를 마실 때도 그렇고요. 찬바람만 불어도 시큰거립니다. 놔두면 점점 악화되죠. 이거 치료하는 거 대단히 중요한 일이죠. 그때 시큰거리는 일을 자가 치료하고 나서요, 워터픽을 샀었어요. 이 일을 잘 관리하는 게 아주 중요하구나 하는 걸 깨달았죠. 그래서 워터픽을 사서 이제 식사를 하고 나면 워터픽을 써서 이 사이에 음식물 낀 걸 다 깨끗하게 세척을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양치질을 하는 거죠. 그리고 소금이나 과산화수소는 강한 거니까 증상이 있을 때만 쓰고요. 오일 풀링만 했어요. 오일 풀링은 좀 비교적 부드러운 거니까요. 그러다가 유튜브를 편집하는 일이 아마 저한테는 굉장히 고된 일이어가지고요. 어느 날 자고 일어났는데 이제 딱딱한 혹이 하나 생긴 거죠. 여기에 오른쪽 아래쪽에 잇몸의 넓이가 이만큼도 안 되는데 혹은 정말 이따만한 게 생겼어요. 이런 것은 이제 자가치를 하더라도 병원에 가서 이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진단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병원에 갔더니 이제 염증의 일종이라고 설명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염증이 뿌리 아래 깊은 곳에 생겨가지고 균들이 약한 쪽으로 밀고 올라오면서 생기는 게 잇몸의 염증이라고 하더라고요. 도대체 얼마나 많이 뿌리 안쪽에 많은 균들의 집이 있었으면 이렇게 큰 염증이 올라왔는지 정말 하늘이 노래지더라고요. 그래도 의사는 이제 항생제 같은 걸 처방하려고 하셨는데 항생제를 사오지 않았어요. 왜냐면 지난해에 항생제를 먹고 나서 항생제를 먹으면 그 증상은 좋아질지 모르겠는데 몸 전체의 면역력이 떨어져서 다른 또 약한 부위들이 질병이 발병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 때문에 항생제 먹는 것은 좀 최대한 미루고 이것도 자가치료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뭐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처음에 했던 것은 침을 소독해서, 바늘을 소독해서 이렇게 찔러보는 거였어요. 염증이란 원래 이렇게 찌르면 터지잖아요. 그리고 고름이 나오면은 증상이 좋아지는 거 살면서 많이 경험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찔러도 그냥 감자 열매를 찌른 것 같아요. 아무 변화도 없고 심지어 통증도 없고요. 느낌도 거의 없을 정도였어요. 전혀 뭐 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그런 상태더라고요. 신기한 거죠. 그렇게 지내면서 운동을 좀 했죠. 체력이 많이 약해져 있으니까 매일 걷는 거를 3,000보, 5,000보, 7,000보, 10,000보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향상시켜 나가면서 어쨌든 지금은 체력을 기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하는데 뭐 전체적으로 이제 혈액순환 자체가 안 좋죠. 갱년기로 제가 들어선 지 꽤 됐기 때문에요. 그런데 어깨에서 이 목 뒤쪽으로 이렇게 아주 차가운 그런 라인이 있는 거예요. 여기 뒷목 쪽에. 예. 신경 많이 쓰면 여기 땡기잖아요. 이제 그 부위로 해서 이렇게 목 어깨 쪽으로 이렇게 해서 아주 차가운 거죠. 이 어깨가 편집하고 글을 쓰고 하면 좀 무리를 많이 하게 되고요. 피로가 많이 누적돼 있었거든요. 또 그 오십견을 앓은 적도 있어요. 불과 1년 전에. 그래서 어깨 상태가 사실 좋지 않았죠. 생각을 해보니까 이 어깨에 혈액순환이 잘 돼야 이 목 위로 해서 머리 쪽으로 혈액이 잘 간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차가운 거를 반드시 꼭 풀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깨 운동을 좀 많이 하고 또 그 마사지건을 사서 마사지를 하고 해도 잘 안 풀리더라고요. 이 차가운 부분이 아주 차갑고 시린 이런 라인이. 그때가 8월 달이었는데 찜질방에 갔죠. 그 아줌마들 되게 많이 계시더라고요. 찜질방에 가서 한여름에 팥죽 같은 땀을 흘리고 집에 돌아와서는 다시 전기장판을 뜨끈뜨끈하게 해놓고 땀을 흘리면서 자고 이런 식으로
계속 혈액순환을 아주 신경을 썼어요. 한여름에 열 나는 찜질팩 같은 것도 쓰고 하면서요. 그리고 운동하고 많이 걷고 그러면서 혈액순환이 되니까 이 딱딱했던 혹이 물렁물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바늘로 찔렀더니 피와 고름이 비로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피와 고름이 나온 부분만큼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운동을 하고 계속 찜질을 하고 계속 혈액순환을 계속 신경을 썼죠. 여름에도 수면양말 신고 워커 신고 다녔어요. 뭐 바지 위에 또 치마 입고 이런 식으로. 저도 20, 30대 때 아줌마들 보면 왜 저렇게 입고 다닐까 했었거든요. 거의 그때는 헐벗고 다니는 나이니까. 근데 갱년기 돼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러면 또 물렁물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워낙 혹이 크니까 또 찔러서 또 피와 고름을 내면 또 줄어들고 이런 식으로 한 서너 번을 했더니 눈으로 보이는 튀어나온 부분은 없고요. 이렇게 만져보면 시큰시큰하는 느낌하고 약간의 그 평평한 부은 그런 느낌이 좀 남아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없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상태로 계속 지내다가 이게 언제 어떻게 없어졌냐면요. 그 나중에 이제 잇몸에서 피가 나면서 이렇게 잇몸이 내려가는 증상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그게 증상이 너무 심해서 굉장히 필사적으로 이제 치료를 했었는데 뭐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는 모든 물질은 다 실험을 해봤었어요. 전부 다. 그러다가 프로폴리스를 구입하게 됐어요. 프로폴리스도 이제 입안에 균을 죽이는데 작용이 좋다고 해서요. 그래서 프로폴리스를 몇 방울씩 떨구고 이렇게 잤어요. 그러니까 한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시큰거리는 증상도 사라지고 부어있던 부분도 완전히 사라져서 원래의 잇몸 상태로 완전히 회복이 되었어요. 그래서 프로폴리스는 지금도 이렇게 쓰거든요. 지금도 또 편집 몇 번 하고 하면 금방 염증이 올라와요. 그러면 또 프로폴리스 몇 방울 떨구고 자고 이러면 아침이 되면 또 괜찮아지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딱딱한 혹으로 생겨났던 염증을 잡았어요. 이거거든요. 이거 몇 방울 염증이 있는 부위나 시큰거리는 부위나 프로폴리스 한번 떨구고 주무셔 보세요. 치아 양치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떨구고 자면 이제 아침까지 얘가 살균 작용을 하니까 잇몸의 세균이 생각보다 빨리 죽지 않아요. 굉장히 강하거든요. 다음 편에서 다룰 그 잇몸 내려가는 거 잡는 거 그때 저 정말 고생 많이 했고요. 정말 힘들게 했거든요. 여러분 운동을 하는 것이 어깨 운동이요.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 치료를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었어요. 그 혈액순환 확실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 위쪽으로 입이나 코나 눈이나 뭐 귀나 머리나 이런 쪽에 만약에 어떤 트러블이 생긴다면 피부까지 포함해서요. 어깨의 혈액순환을 반드시 점검해야 돼요. 어깨의 근육들이 활동하면서 그 혈액이 머리로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어깨에 냉했던 부분이 풀어지고 다시 따뜻해지니까 혈액이 비로소 그때 공급이 되니까 균들하고 백혈구와 면역물질이 싸워서 이제 혹이 물렁해지면서 이 치료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위쪽으로 올라가는 혈액에 대해서 이 어깨 부분이요. 경험으로 알았고요.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기후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병원을 꼭 등한시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증상이 생기면 병원에 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셔야 돼요. 그게 무엇인지요. 그 자연치유가들 믿지 마세요. 자연치유가들은 의사에 비해서 그 전체적인 지식의 양은 되게 작단 말이죠. 자기 경험은 확실하게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여러 가지 교차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자기 경험에 의해서 이게 확실해, 이게 맞아, 이거 틀림없어 라고 해서 권하지만 결국은 내 몸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지게 되고요.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책임지지 못해요. 저는 과거에 그 자연치유가들을 많이 찾아다니면서 병원비보다 더 비싼 약들을 먹고 그게 효과가 없는 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몇 번 죽을 뻔했었거든요.
아무것도 책임지지 못해요. 뭐 입증해봐 라고 해요. 그거 먹고 이런 증상이 악화됐다 그러면 입증해봐 그러면 뭐 CCTV를 켜놓은 것도 아니고 녹음을 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입증해요. 그래서 의사들을 맹신하는 것도 문제예요. 많은 문제들이 있죠. 의사 선생님들한테도 전문가라는 또 자기만의 고집된 것이 있고 한데 자연치유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경험을 공유하면 그 경험을 내 경우엔 어떻게 적용할까 자기 책임을 갖고 그걸 여러 방면으로 교차 검증해서 자신에게 적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의사 찾아가지 말라는 거 아니고요. 자기 책임 하에 자기 몸을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하셔야 돼요. 이거는 제가 언젠간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거든요. 자, 그러면 다음 편에서는 말씀드렸듯이 이제 잇몸 내려가는 거, 잇몸에 피나는 거, 잇몸이 약해진 문제를 다룰 건데요. 여러분이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동영상에서 전체적인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나이대별로 면역력이 다 다르고 그래서 제가 경험한 걸 토대로 정리를 조금 해드릴 건데 자신의 경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시간을 갖고 좀 찬찬히 들여다보고 답변을 드리면 조금 도움이 되실 수 있겠죠.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공유 많이 해주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모두 다 행복하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 고맙습니다.